중소기업 대표하고 친하면 비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보셨던 비리가 있나요? 많죠. 그거 하나 풀어주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딱 이력서를 본다. 그럼 뭐 어떤 기준으로 많이 봅니까? 자, 우리나라 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중소기업 지원하실 때 사진 빼고 넣으시면 거의 떨어지신다고 보면 돼요. 사진을 빼고 넣어요? 보통 사진 란이 있는 사진을 빼고 넣는다고요? 사진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네. 거기 사진 이렇게 한글로 적혀 있잖아요. 픽처 이렇게 영어로 써져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사진을 안 넣어요. 자기 외모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네. 사진을 안 넣으시면 어떤 스펙을 갖고 있더라도 높은 확률로 그냥 떨어집니다, 서류에서. 그런 일은 없죠, 대기업은. 없죠. 사진 안 보긴 하지만 시스템상 지원이 안 돼. 칸이 비어 있으면 지원이 안 돼. 아, 그렇구나. 네. 중소기업은 일단 채용 사이트 폼에서 그냥 네네. 바로 지원을 하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력에 대한 거는 맨 처음에 나오고 이제 자기소개서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네. 자기소개서에 아무것도 안 쓰신 분들도 떨어져요. 당연하죠. 나는 그런 사람들은 왜 넣는지 잘 모르겠어. 이건 경쟁률을 높여도 의미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3줄 정도 쓰시는 분들이 있어. 나는 23살이고 체력은 자신 있습니다. 요거 써놓으면 누가 뽑겠냐고. 그냥 로봇 쓰고 말지. 어차피 여기 떨어져도 난 상관없어, 이런 마음으로 하겠지. 그럼 그게 취향 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좀 받고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아니, 뭐 기분 나쁘고 뭐겠어요. 그런 사람들 취직하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라고 네. 생각하고 이렇게 빼요. 그럼 그거는 어디다 넣어도 마찬가지야. 네. 하여튼 중소기업의 자기소개서에는 점수가 없습니다. 그럼 뭘 어떤 기준으로 올려요? 정량적인 건 없고 정성적인 것만 있죠. 나는 왜 그걸 4단으로 나눠놨는지 효율적이라서 나누는 건가? 뭐 자기소개, 뭐 살아온 과정, 뭐 입사 동기 뭐 이런 거 쭉 4단으로 나눠놨잖아. 자코리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최소한의 가이드를 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맞춰서 다 써요. 난 이게 네. 너무 답답해. 그걸 자기소개서를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나를 광고하는 페이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중소기업에는. 특히 광고하는 페이지라고 생각하면 맨 처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임팩트 있는 거 한 방이 들어가야 된다. 네. 첫 줄에. 그래서 뭐 저는 엄격하신 아버지, 자상하신 어머니 이러면 맨 밑으로 넘어가요. 지원 동기만 봐. 우리 회사에서 뭐 할 것인가. 근데 거기 또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거 적혀 있잖아요. 그럼 빼요. 안 봐. 중간에 뭐가 써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시하는 건 아니고 진짜 안 봐요, 이런 거. 그것도 안 보지만 사회 비판적인 것도 있었는데 사회 별점 걷다 썼어요? 난 진짜 나 그거 안 잊혀져, 머릿속에. 자소서에 사회 비판을 했다고요? 사회 비판을 하는데 회사, 예. 사회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이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직 취직을 못한 거래. 그 내용을 썼다고요? 그럼 외국을 가든가. 아니, 어디 가서 살 생각 없으면 그냥 여기에 적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교육이 우리나라 게 마음에 안 들면 교육부 장관에서 교육을 바꾸세요. 그렇죠. 기업의 풍토가 너무 나쁘면 경제부 장관? 뭐 그런 거 돼갖고 바꾸세요. 이미 짜여져 있는 시스템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거기에서 나 혼자 튀겠다고 갓 20살, 24살 된 애가 나는 뭐 깃발 들고 이 풍토를 다 바꿔버릴 거야. 그러면 씨알도 안 먹혀요. 그거는 진짜 그렇게 뭐 사회 비판적인 거, 전 회사 욕하는 거 이런 거 써봐야 점수도 안 되고 뽑히지도 않고 면접도 안 가요. 정성적인 거는 뭐냐면은 회사를 감동시키는 거. 회사를 감동시켜라. 이거 되게 돌고 돌아서 괜찮은 말투가 계속 나와요. 잘 써주세요. 회사를 감동시켜라. 이거 좀 회사를 감동시키는 거하고 면접관을 감동시키는 거하고 요것만 하면 대기업은 감동을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정성적인 게 안 먹히는 거야. 우리가 인간적인 면이 너무 없어, 여기가. 논리적으로 뽑아요, 논리적으로. 논리가 지금 과학이 중요하거든요. 중소기업 쓸 때 그렇게 쓰시면 돼요. 읽히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읽어야지 감동을 받든지 뭘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읽혔는데 뭔가 이 면접관이 얘는 불러봐야 되겠다 하는 수준의 뭔가 면접관을 후킹하는 멘트들을 잘 쓰시면 일단 불릴 거예요. 일단 불려라. 교무실 불려오는 거죠. 어차피 면접은 불려가야지. 뽑히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50%는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네. 딱 가서 난 그래서 중소기업에 면접을 오시는 분들이 자기가 직접 자기소개서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대기업 혹시 그거 있나요? 대필해주고 이런 거? 엄청 많죠. 중소기업은 꼭 자기가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면접에 불러보면 이 글을 쓴 사람하고 앞에 있는 사람하고 이 매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썼는데 말을 이렇게? 문체가 있잖아요. 네. 이런 말, 어떻게든 글을 쓴 사람은 자기 멘트를 썼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는 거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문체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쵸, 맞아요. 근데 말이 하는 거랑 그 구어체랑 문어체랑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너무 다른 거야. 여기는 완전 논술에다가 나한테 감동도 받고 이 회사를 오고 싶어 하는 게 막 느껴질 정도로 썼는데, 와서 앉아있는 애는 자꾸 뭐 여기 아니어도 갈 데 많고요 이런 얘기하면
건방지구나. 아니 물론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만 여기 쓴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다른 분들이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럼 일단 면접을 불려가더라도 누락시키죠. 그리고 중소기업 면접이 중견기업부터는 5명, 10명 갖고 같이 면접을 보잖아요. 네네네. 면접관들 3-4명 같이 네네, 들어가서. 맞아요. 중소기업은 많으면 2명 이상이 들어가는데 보통 3명 이하로 들어가고요. 적으면 1대1로 면접을 봐요. 네네. 내가 뭐 얘기하려고 이걸 시작했지? 감동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뭐 생각나시면 진행하시고요. 자, 그럼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거 되게 좋은 포인트예요. 왜냐면 그 기업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감정을 배제하려고 점수화가 있는 거고, 근데 감동을 시켜야 되게 좋은 포인트거든요. 자, 그렇다면 혹시 읽어보셨을 때 감동이 있었던 다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인상 깊게 감동이 왔다고 생각되는 거는 네. 사실 뭐 이 회사에 진짜 제가 경력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고 제가 이 분야에서 이름을 날리고 싶은데 이름을 날리기 위해선 실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실무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업체를 찾던 중에 여기가 가장 눈에 띄었고, 그래서 난 여기 있는 분들과 정말 재미있는 경력을 쌓는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같은 것들을 쓰시면 먹혀요. 먹히는데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공백 있잖아요. 네. 경력 공백에 대해서 네. 좀 얘기하고 싶은데 중소 대기업은 어때요? 경력 공백 있으면? 요즘에는 뭐 그렇게 신경은 안 쓰는 편이에요. 예, 예전에 그래요? 좀 그래도 물어봤죠. 너 뭐 했니? 얘가 왜냐면 기본 공백기에 대한 생각은 나 그래도 일단 뭔가를 했는데 숨기고 있다라는 기본 베이스 가정을 깔거든요. 그러니까 너 뭐 했니? 라고 했는데 그때 뭔가가 했으니까 1, 2년이 비었잖아요. 이것도 점수가 있나요? 그럼 어떻게 아니, 대답하나요? 이거는 점수 없어요. 경력이 1년이 딱 비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저희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중소기업의 질문들은 점수가 없어요, 면접에서. 그냥 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얘가 대답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하고 일할 때, 왜냐면 면접관이 인사만 담당해서 뽑아갖고 다른 부서로 보내는 게 아니고 팀의 팀장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같이 일할 사람을 뽑게 되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게 나하고 잘 맞는 것 같아, 웃는데 웃는 포인트가 괜찮은 것 같다, 그럼 나랑 일할 때 문제가 없겠다는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1년 정도 비어 있어서 그때 뭐 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캠핑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네. 캠핑을 이때 아니면 못할 것 같아갖고 365일 중에 330일 정도를 캠핑만 다녔대요. 근데 사실 우리가 네.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네네. 혹한기 텐트 치고 이렇게 네, 일하는 거 안 맞아요. 하고 싶잖아요. 하기 싫죠. 근데 걔는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텐트 치고 밖에서 이제 싸돌아다니면서 살았대. 그걸 왜 했어요? 그랬더니 이건 좀 오그라드는 말인데 난 아직도 기억에 남아. 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대한민국의 365일 아름다운 밤 하늘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때 진짜 한 5초 정도 가만히 있었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근데 걔 오그라들긴 전 안 오그라들고 생각이 깊은 사람 같은데요? 진짜 소름. 그때 들었던 소름이 난 지금도 돋고 있는데 그런 멘트를 하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뽑아가지고 어디에 앉혀놓고 이 사람이랑 뭘 하고 싶은 거야. 직무가 뭐였어요, 그분? 그때 뽑았던 게 디자이너 쪽이었던 것 같은데 더 괜찮네. 감성 포인트가 막 감성 오잖아. 포인트가 있네요. 소름이 막 돋아갖고 이 사람 진짜 뽑고 싶다는 생각이 그 자리에서 막 들었는데 결정권자가 제가 아니어서 그분을 그분 뽑았나? 하여튼 제가 그분을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같이 일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었어 진짜. 그러니까 그런 멘트, 경력의 공백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그렇게 뭐 공부했다고 해도 사실 중소기업에서는 그런 거 많이 안 치거든요. 네. 뭐 5년을 쉬었는데 쉬고 싶으면 쉬는 거지. 그러니까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성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앞에 있는 면접관을 감동시키면 네네. 뽑힐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되게 좋은 포인트 같아요. 좋은 포인트. 감동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네. 마블 영화 볼 때 감동 빠지고 유머 빠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로봇 나와고 몇 대 때리고 없어지는 거지. 만화잖아요. 우리. 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글을 보는 사람을 감동시키면 됩니다. 자소서에 감동을 담아라, 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뭐 인적성 검사로 넘어가야 되는데 중소기업 인적성 검사 없을 것 같아요. 이거 패스할게요. 없어요. 우리 면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면접이 사실 메인이잖아요. 아까 불러드린다고 했고. 그쵸. 대기업 면접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구조화된 면접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똑같아요. 자소서 검토하는 사람들도 채용팀이 아니면 인사팀이 아니고 면접관도요. 1차 면접은 이제 과차 부장들의 과의 헤드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7부 면접을 보고 2차 면접은 임원들이
사람들이 보는 이런 구조인데 어찌됐든 간에 채용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질문을 드려요. 질문을 드리고 근데 그 질문이 어디서 나오냐 인적성사에서 나오는 성향들을 토대로 질문이 뽑혀져 나와요. 인적성. 네, 인적성은 성향들 나오잖아요. 그럼 그 성향들로서 질문들이 뽑혀져 나오고 그거를 검증하는 단계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플러스 이제 직무에 맞는 역량을 확인하는 단계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뭐 감동이나 그런 것들은 조금 어느 정도 반영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감동이나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가는 방향이 이제 채용의 흐름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안 그러면 면접관님들이 마음대로 뽑거든요. 그쵸. 마음대로 뽑는 순간부터 이제 채용 비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 꼭 그렇게 비리는 아니지만 면접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매력적인 사람 뽑게 되고. 그럼 보셨던 비리가 있나요? 채용 비리? 많죠. 그거 하나 풀어주시죠. 저는 비리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비리는 없었고요. 실제 전화 옵니다. 낙하산. 네, 저희 윗단에 이제 연락 와가지고 저희는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하나 있어요. 회장님 사촌이 떨어졌어요. 그거 좋네. 나름 그 로직을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논리적으로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면접관님들을 감정을 배제하고 딱 규정에 맞게끔 채용을 해라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죠. 이 대기업은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중소기업은요, 어느 날 갑자기 자리가 하나 생기더니 대표님하고 같은 성씨의 여자분이 거기 가서 앉았어. 그래갖고 난 새로 뽑았나? 그러고 했는데 아예 그냥 대놓고 자기 딸이라고. 안 해봤어요. 그냥 책상에 생기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은데 네. 그리고 중소기업은 지원 사업에 목을 메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럼 지원 사업을 따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네. 어차피 남는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지인을 진짜 갖다 박아요. 중소기업 대표하고 친하면 비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가요? 그럼 어쨌든 주인공은 주인공이니까. 자, 그래서 면접 질문 같은 건 좀 어떻게 진행이 돼요? 자,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면 싫어요 눌러서 저에게 피드백 주시면요 반영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나는 중소기업 면접관님들은 좀 인격이 있는 분들이 뽑혀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에는 또 압박 면접이라고 이런 질문도 들었어요. 이거는 신고해요 지금.